행정입법 공부했는데 행정입법이 한 70 몇 문제, 이게 홀수 연도 문제만 했는데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홀수번 문제만 같이 풀어봅시다. 응? 짝수번은 좀 여러분들이 좀 풀고, 안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2월에는 이 뒷부분 추가 문제도 또 있단 말이야. 뒷부분 이만큼 또 있어요. 응? 그거 풀어야 되거든. 응? 그래서 자, 가능한 한 문제는 많이 연습해봐야 좋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많이 하려고 그런다 말이야. 기존의 문제를. 자, 1번 보면은 행정입법 틀린 거 그러래. 근데 지문 1번은 너무 당연한 거야. 딱 1번,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고, 행정기관에게 이거 정하라고 넘기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야. 응? 받고 2번. 예. 응? 저 설령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정해라가 위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응? 위임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지? 특히 두 번째 줄에 뭐야? 침해죠.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좀 더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한 후에 위임해야 된다 이거지. 국민에게 이익 주는 거 정하라고 위임할 때보다, 그지? 그래서 침해적인 거는 두 번째, 급부적. 이익 주는 거에 대한 것보다 더 명확하게, 네? 명확성 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건 법률에서 좀 더 명확히 정한 후에 위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 없고. 3번 되게 중요한데, 3번은 국회가 행정기관에게 법 만들라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줄에 이거 밑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예시적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 규정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론 공부할 때 뭐 했었냐면,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한테 뭘 대통령령으로 뭐 정해라, 응? 총리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이제 헌법에서 대통령, 총리령, 부령 뭐 이런 거 써놨잖아. 근데 꼭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헌법이 정한 그 방법으로만, 그 형식으로만 정하라고 위임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대요. 국회는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고, 뭐뭐 고시로 정해라, 뭐뭐 훈령으로 정해라, 이래도 된대.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예시적. 응? 예시적이니까 꼭 헌법이 정한 방식으로만 정해라, 위임해야 할 필요는 없고, 첫째 줄, 국회는 선택할 수 있대, 형식을. 응? 그치? 헌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야. 형식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때는 꼭 반대로 이해해야 돼. 이렇게 반대가 아니라 밑에 것부터 문제. 예시적인 거기 때문에 형식을 선택해서 위임할 수도 있다. 응? 그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 이거 헌법에서 세금과 관련된 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응?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법률로만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중요한 건 꼭 법률로 정하라는 것이고, 세부 사항은 행정기관에 정하라고 위임해도 된다. 응? 전적으로 다 법률로만 정하라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고. 5번이 답이 되는데 왜 그래? 자, 여기서 법률에 위임받아서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했는데 그 내용이 헌법의 위반. 자, 여기서 헌법 위반되는 게 뭐라는 거야? 응?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헌법 위반이라는 거야. 응? 그럼 행정기관이 만든 법은 헌법 위반돼서 무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돼?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한 법률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여기 법률 두 번째 줄에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조항까지도 동시에 위헌으로서, 이게 틀린 거지. 그것까지 위헌이 되는 건 아니야. 응? 그 행정입법만 위헌이 되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3번 보면 3번은 오늘 처음 하는 사람은 좀 모를 거예요. 자, 틀린 거로 하는데, 자, 1번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령자 붙었어요. 그럼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만든 법이지? 대통령령. 응? 자, 그 말 알아야 돼. 대통령령. 근데 대통령령은 영어로 정해놓으면 거기 나왔네. 거기 그러면 첫째 줄에 별표 1 이렇게 나오지? 그건 좀 별표 1에 원래 누가 뭘 위반하면
영업정지 몇 개월, 뭐 위반하면 영업정지 몇 개월, 뭐 위반하면 뭐 과징금 얼마 이렇게 이제 뭘 정해놓으면 처분 기준 정해놨어. 처분 기준. 응? 왜냐 좀 그러면 뭘 위반했다고 제재하는 내용에 제재적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야. 별표 1에 숨은 게 제재적 처분 기준이야. 그러면 두 개 단어 연결해봐. 지금 시행령이라는 단어 나왔지? 그러면 자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형식이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놨는데 내용은 뭐 정해놨다고? 별표 1이 나타내는 뜻이 별표 1은 이런 거 정한 거예요. 제재적인 처분 기준.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은 우리 대법원 판례 요거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게 내용은 이제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업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놨어. 그런데 이거 성질은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규 명령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응? 응? 그러면 1번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별표 1,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 두 번째 끝에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법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다. 맞습니다. 그지?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시행령, 대통령령, 별표 1은 처분 기준 정했다고 생각해. 응? 그러면 성질은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는 법이 된다. 응? 그러면 2번도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2번은 앞에 첫째 줄 쭉 이러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나지? 이 시행령자 나오잖아, 시행령. 그럼 동법은 청소년 보호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치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두 번째 줄. 아이 별표에 써놨지? 두 번째 줄 끝에 중간 가면 과징금 처분하는 기준. 그러면 이거야 이거. 대통령령으로 처분하는 기준 정했다. 그럼 성질은 뭐라는 거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규 명령이다. 응? 거기까지 한 줄.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돼. 거기까지 법규 명령인 거 맞는데 여기서 뭐라고 정해놨냐면 뭐 위반하면 영업정지 6기, 여기 과징금이 날지. 과징금 1,000만 원. 또 뭐야? 뭐 위반하면 과징금 2,000만 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요거 뭐뭐 위반하면 무조건 1,000만 원 고정된 액수 부과라는 뜻이냐? 아니면 최고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500만 원이 됐든 700만 원이 됐든 적정한 액수를 결정해서 부과하라는 재량을 준 거냐? 이게 두 번째 논점이야.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여기 정한 과징금 처분 기준은 액수는 고정된 액수를 부과하라는 게 아니라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이 X가 됐어요. 응? 2번 끝에 최고 한도액하고 고정된 액수를 뜻하는 정액하고 바뀌었어요. 응? 그게 이거 여러 번 나와요. 2번 X.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봐. 4번은 자 지금 4번을 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나왔지? 응? 그럼 시행규칙이야, 시행규칙. 근데 이거 시행규칙자를 보니까 총리가 만든 법 아니면 장관이 만든 법이야. 근데 대부분이 장관이 만든 법입니다. 부령이야, 부령. 응? 시행규칙. 그리고 첫째 줄 끝에 가니까 뭐 정해놨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정했대. 그리고 부령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장관이 만든 법이야, 부령.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 제재적. 이건 뭐 쓰나 안 쓰나. 제재적 처분 기준. 자, 여기 보면 똑같이 처분 기준 정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했느냐? 부령 같은 시행규칙으로 정했느냐? 응? 이 부령. 부령으로 정해. 이거에 따라서 대법원이 성질을 다르게 봐요. 이거는 이 장관이 만든 부령 이거 신경 안 쓰고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이 없는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에게만 따르라고 한 행정규칙이라는 게 또 판례입니다. 응? 그러면 자 4번 지문 딱 키워드가 시행규칙, 처분 기준,
만들어 놓은 법의 형식은 부령으로 만들어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었지만 그 내용이나 성질은 둘째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데 불과해서 결국 뭐라는 거야? 국민하고 사회에 효력이 없는 행정조직 내부법의 행정규칙이다. 응? 그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리고 국민하고의 효력은 없는 법이다. 응? 맞는 내용이 됐어. 여러분들 이거 문제 계속 풀면 이거 계속 나와. 이거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하는 거냐, 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처분 기준 정하는 그 성질. 응? 네. 그리고 이제 3번은 자, 법 이름 알아두세요. 재산세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응? 법 이름. 3번의 키워드는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법 이름. 그리고 그 앞에 뭐로 정했대? 훈령 형식. 훈령. 원래 훈령이면 뭐뭐 훈령 형식이란 건 원래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하는 행정규칙의 형식이야. 응? 그래서 이제 이거는 훈령, 무슨 예규, 무슨 지침, 무슨 고시, 이런 이름이 붙어.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놨는데 내용은 뭐냐? 내용은 이게 상위법으로부터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수권, 권한을 부여, 위임이나 수권을 받아 정해놨대. 그래가지고 상위법의 내용을 상위법 내용 보충하는 사항, 상위법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놨대. 내용 보충 사항을 정해놨다.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놨다. 그러면 이것도 만들어 놓은 법의 형식은 이런 명칭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법의 형식으로 정해놨지만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상위법의 내용이 되는 보충적 사항을 정해놓으면 이거는 일명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부르고, 법령 보충규칙은 권한을 준 상위법령과 결합되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국민에게 효력받는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이 된다. 즉 법규성이 인정된다. 이게 또 판례예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다. 응? 그러면 자 3번 훈령 형식. 근데 만들어 놓기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법 이름을 만들어 놨는데 두째 줄에 설명이 다 돼 있지. 상위법에 위임 받았대. 응? 그리고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놨대. 그러면 결론,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대외적 효력 갖는 법이 된다. 일명 이런 걸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그래요. 응?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이 있는데 5번은 너무 쉬워서 4번을 하도록 합시다. 응? 자, 4번을 보면 옳은 거 고르라는데 1번 기억번호 아까 했지. 조례라는 법인데 공무원들이 집행행위 안 해도 조례로 정한 내용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킨다면 처분의 성질을 갖는 조례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된다. 응? 그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조례였어? 명칭. 두밀분교 폐지 조례 생각나지? 그럼 기억 맞는 거야. 응?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단어 키워드? 응? 예시적. 아까 나온 거 또 나왔잖아. 예시적이니까 국회는 선택할 수 있어. 응? 그래서 국회는 어떻게 돼? 꼭 국민의 권리의무에 효력받는 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알아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훈령으로 정해라, 고시로 정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정하라고 권한받은 행정기관은 국민의 권리의무상 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훈령, 고시 등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 놓으면 그게 뭐라고 된다고. 2번 같은 게 그렇게 하여튼 니은 번 문제 없고. 3번은 이것은 나온 거 또 나왔지. 첫째 그때 훈령 형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서 상위법 내용 보충하는 사항을 정했다면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된다. 나온 거 또 나왔지? 리을은? 리을 아까 공부했잖아. 첫째 끝에 국법의 위임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위임 명령이었는데 나중에 상위법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서 말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위임 명령이 된다. 그때부터 유효. 다 맞말이 됐고 5번은 뭐 그냥 넘어가세요. 자, 쉬워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갔더니 여기서는 뭐 7번을 보면 되겠다.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정도씩 봅시다. 7번을 보면 행정입법 옳은 거 오라 했지? 1번 아까 공부했네?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위원회 법을 안 만들어 놓게 돼서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이 생기는 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인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은 또 법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여기 의료법 시행규칙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의료법 시행규칙 그 자체로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과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해요? 초래하지 않으므로 초래함으로 X. 그래서 법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일반 추상적인 법 그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런 논리잖아. 그 다음에 3번은 맞네. 그때부터 유효. 거기만 잘 보면 되고. 4번이 이제 4번을 잘 봐야 돼. 4번이 틀렸어. 4번은 자 국립대학의 입학고사 주요 요강 이게 제목이야. 이 국립대학 이제 특히 이제 사건이 서울대. 네. 국립대학 입학고사 요강은 반대로 써야 돼. 행정쟁소, 즉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청구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한다. 단순해. 그냥 그 반대냐 아니냐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맞는 거는 3번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9번을 봐야 되겠다. 자, 9번을 보면 틀린 거 오라는데 이제 나온 거 또 나오니까 1번 어때? 시행령, 그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과징금 처분 기준, 성질 뭐야? 대통령령으로 정한 처분 기준, 법규 명령.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거기서 모의반하면 얼마, 모의반하면 얼마인데 그거는 고정액 부과라는 거야? 최고 한도액 정해놓은 거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정위원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적정 액수를 결정할 재량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셋째 줄 막혀 썼네. 여기는 최고 한도액이다. 법규 명령인데 최고 한도액 정한 거다. 1번 맞고 2번은 첫째 줄 상위법에서 뭐로 정하라 그래서 상위법에서 뭐로 정하라고 딱 지정을 했대. 시행 규칙으로 정해라. 그럼 행정기관 뭐로 정해야 돼? 시행 규칙으로 정해야 돼요. 근데 행정위원이 멋대로 어때? 시행 규칙으로 안 정하고 지멋대로 무슨 고시로 정해놨대. 그러면 정하라고 한 방식을 안 지키고 정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줄. 이를 고시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했다면 그거는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못 된다는 겁니다. 콤마 뒤가 다 틀려요.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성령은 법규명령 효력 인정돼. 이거 다 틀리고 그거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된 것으로서 그럼 국민에게 효력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단어가 눈에 띌까? 자치법적 사항. 자치법적 사항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돼? 안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는 말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로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단 말이야.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상위법 몇 조 몇 항에 따라서 위임을 받아서 이 규정 만든다. 이거 꼭 명시해야 돼? 명시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응?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또 11번. 11번. 적절한 거 물어봤죠? 행정규칙이면 원래 이제. 자, 1번을 보면 1번 외워야 돼. 하여튼 첫째 줄 줄여 공부하면 내신성적 산정 지침이야. 응? 내신성적 산정 지침.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각 학교에 고등학교에 학생들 내신성적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내신성적 산출해라 이거지. 응? 내신성적 산정 지침이란 단어 뜨면 이거는 뭐야? 그냥 행정기관 내에서 하급기관에게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업무 처리 지침 내린 거지. 이거 학생들 국민에게 직접 효력받는 그런 조치는 아니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내신성적 산정 지침 둘째 끝에 국민에게 직접 권리 의무의 변동 가져오는 행정처분 아니다. 응? 그렇게 두 단어만 연결하면 돼. 내신성적 산정 지침이라는 단어 보이면 맨날 묻는 건 하나야. 이게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응? 아니다. 즉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 아니다. 2번은 중요한 단어가 뭐지? 상위법 개정. 응? 상위법이 폐지돼서 없어진 게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됐대. 그러면 집행명령 효력 유지한다, 집행명령 효력 상실한다. 응? 상위법 집행위에서 만들어놨던 거 상위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개정됨에 불과하다면 그 개정된 상위법 집행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 한 계속 기존의 집행명령은 효력 유지. 자, 키워드 상위법 개정 효력 유지한다. 효력 유지한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X예요. 응? 효력 유지한다. 2번 X. 3번은 틀렸어. 처음에는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는데 나중에 법 개정돼서 상위법 개정돼서 근거가 부여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죠. 응?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소급하여가 X지 그때부터 유효야. 그때부터. 응. 근거가 부여된 그때부터. 응? 응. 그 다음에 4번은 자 그냥 짧게 주면 개인택시 면허 운송 지침. 이거 나왔지? 면허 지침. 이거는 서울시 행정조직 내부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 신청받으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업무 처리해라 하는 조직 내부법,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야. 응? 자, 개인택시 면허 지침은 둘째 줄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에 해당할 뿐이다. 응? 업무 처리 지침에 해당할 뿐이다. 응. 자, 그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합니다. 13번 보면 틀린 거 고르래요. 자, 기억 한번 분석해보자. 첫째 줄 법령의 직접적 위임. 상위법으로부터 뭐 정하라고 위임 받았대. 응?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받았죠? 그리고 뭐 정해놨대? 첫째 끝에 상위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제사항을 정해놨대. 상위법으로부터 정하라고 권한받았고 응? 상위법의 내용이 되는 보충적인 사항 정해놨대. 그러면 어떻게 돼? 만들어 놓기는 뭐 고시, 지침, 훈령 이런 거로 정해놨더라도 정하라고 권한받아서 보충적인 사항 정해놨으면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응? 그래서 두 번째 끝에 세 줄 끝에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가진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상위법으로부터 위임 받았어. 상위법의 내용이 되는 보충사항을 정해놨어. 근데 뭐로 정해놨어? 뭐 훈령이든 얘기든 지침이든 고시든 이런 명칭으로 정해놨더라도 이거는 이른바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이 된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응? 단어들이 눈에 보이지? 응? 기억 같은 걸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기억고 니은은 나왔다 또. 니은은 어떻게 돼? 상위법에서 뭐로 정하라고 지정을 했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근데 행정위원회 시행규칙으로 정해놨어야 되는데 지멋대로 고시로 정해놨대. 응? 이거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응? 상위법이 어긋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응? 니은 X. 그죠? 응. 자, 3번은 3번은 이거 냈어요. 이거. 여기 봐. 처분 기준, 제재적 처분. 처분 기준을 뒷번에 둘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했대.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했다 그러지? 응? 이거 대법원은 뭐로 봐, 이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그 다음에 첫째 줄 처분 기준을 뭐로 정했대? 부령, 시행규칙. 부령으로 정하면 이건 뭐로 본다? 국민하고 효력 없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그럼 되게 보면 맞는 거야. 맞죠? 응? 응.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떻게 돼? 하위법. 네. 하위법인데 하위법이 첫째 줄 상위법에 명백히 저촉돼서 무효로인 경우를 빼고는 상위법에 합치된다. 상위법에 맞는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면 가능한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 쉽게 무효로 해버리면 안 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응? 그래서 맞는 내용. 그러면 니은 하나만 틀렸네. 그지? 응? 그래서 기억 디그리를 4번이 답이 됐어요. 응. 그 다음에 자 15번도 오늘 공부한 거예요. 15번 행정입법 틀린 거 오르래. 1번 보니까 뭐 나왔어? 법무사법 시행규칙 나왔지. 응? 이 단어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법률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신청받아 헌법 위반 여부 심사할 대상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야. 그래서 법무사법 시행규칙 그리고 그런 것처럼 첫째 그때 별도의 법규명령인데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직접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 응? 법규명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헌법재판소도 이거 헌법 위반인지 심사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사할 수 있다. 응? 법규명령이 두 번째 줄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셋째 줄 끝에 다른 거 무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판정할 대상이 된다. 응? 그게 핵심이야. 법규명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일 때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첫 사례가 법무사법 시행규칙이다. 응? 5. 자, 2번은 첫째 줄만 법 이름만 알아둡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응? 요거만 밑줄 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기준 정해놓은 거는 결론이 뭐라고? 이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판결했어요. 응? 그 넷째 줄에 뭐라고?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는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뭐야 이게? 국민하고 효력, 대외적 효력 갖는 법규명령이라고 했다는 말이야. 응?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라 외워야 됩니다. 자, 3번이 답이 됐는데, 그죠? 3번은 어떻게 돼? 재량준칙 행정관행 성립?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판례지? 그럼 행정위원회는 어떻게 돼?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 원칙에 의해 행정위원회는 자기가 행한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자기 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할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야. 응? 현재 결정이고. 그러면 두 번째 줄까지 맞지? 그리고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위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규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여기서 직접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게 잘못됐어요. 즉 말하자면 행정규칙 위반했다고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위반했다고 위법이 되는 거야? 평등원칙 위반했다고 아니면 신뢰보원칙 위반했다고 아니면 다 뭉뚱그려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했다고 위법이 되는 거지
재량준칙 위반했다고 위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응?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해서 위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아니면 다 묶어서 자기구성원칙을 위반한 조치가 돼서 위법으로 평가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X가 됐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4번은 국회가 법률 만들면서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할 수는 있다. 응? 왜냐면 국회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행정규칙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는 있는데 행정규칙을 정하라고 위임하는 사항은 되도록 어떤 걸 해야 돼? 거기 보면 전문 기술적 사항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 이런 거나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도 헌재결정으로 맞는 얘기. 3번이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16번을 보도록 합시다. 16번을 보면 틀린 거 오라 그랬지? 1번은 첫째 줄 끝에 뭐라고 써있어? 법률이 뭐뭐 정해라 위임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벗어났대. 응? 이게 결정적 키워드 아니야? 법률이 뭐뭐 정해라 위임했으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해놔야 그게 효력이 있는 법이 되는 건데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벗어났대요. 그러면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해놓은 행정위원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그거는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응? 결정적 키워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랬다면 무효다. 응? 5. 그 다음에 2번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수시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해라, 뭘 정해라고 위임할 때는 아무래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명확성, 구체성이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3번 행정입법 부작위. 끝에 행정소송인 부작위법 확인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 된다 그랬지? X잖아. 하여튼 행정입법 부작위 맨날 물어봐. 행정소송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4번 자치법적 사항 어떻게 해야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여기서는 다음 페이지에서는 18번이 조금 어렵네. 응? 자, 18번을 보도록 할까요? 틀린 거로 알았는데 자, 1번 어떻게 돼? 두째 줄에 고시에서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뭐뭐 고시라고 이걸 상위법에서 뭐뭐 정해라 그래서 행정위원이 고시라는 명칭으로 뭘 정하라는 걸 정해놨는데 문제는 뭐야? 상위법의 문구의 의미를 벗어나서 정해놨다는 거야. 그럼 뭐야?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거지? 그러면 그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지. 응? 그래서 그런 건 허용될 수 없어. 안 그래? 그 두 번째 줄에 고시에서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했대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뭐야? 키워드가 첫째 줄 한국 표준산업 분류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근데 이런 한국의 어떤 산업의 종류를 이렇게 분류하는 건 대통령이나 행정각부 장보다 통계청장이 더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통계청장한테 정해라 하고 위임하는 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문제 없고요. 3번이 이제 많이 줄인 거야. 거기 3번에 두 번째 끝에 농림부 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 고시인 농림부 고시라는 말도 빼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라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법이 있어. 응? 근데 이거는 다 줄여놨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정한 거야. 응?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정한 거라서 그거는 여기 나왔대. 대외적 구속력을 못 갖습니다. 가진다 X.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법이라는 거야. 응? 근데 그런 거 다 빼고 이렇게 결과만 얘기한다니까? 그런 내막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응?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 즉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는 법이다. 응?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응? 자, 첫째 줄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 이걸 정해놨는데 명칭은 뭐 공기업 준정무기관 계약사무 규칙,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연한 법률 시행 규칙 이렇게 이제 둘 다 내용이 뭐야?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기준 정해놓은 건데 이건 다 행정 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야.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아니다. 응? 어렵죠? 응?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됐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쉬워. 여기서 19번도 풀어보면 1번 어때? 일단 상위법에서 뭐 정해라 위임받았는데 하나도 안 정하고 그대로 재임하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전부 재임은 안 되지.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 응? 첫째 끝에부터 국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였는데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 이게 맞는 거네. 그때부터 유효. 그죠? 3번은 또 어떻게 돼? 조례로 뭐 정하라 위임할 때는 어떻게 위임해도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응? 그치?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4번은 틀렸네. 누구한테 통보하게 돼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잖아. 법무부 장관이. 그거만 틀린 거지. 응? 이게 쉬운 문제야. 응. 유사하게 또 계속 나옵니다. 응. 그 다음에는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 가면 21번 볼까요? 자, 21번의 지문 1번을 분석해 봅시다. 자, 1번 보면 뭐 정해놨다는 말이 나와요? 응? 밑줄 처분 기준 정했대요. 처분 기준. 응? 근데 무슨 형식으로 정해놨대? 부령 형식으로 정해놨대. 응? 그러면 그렇게 정한 법은 성질이 뭐라고? 국민하고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응? 그러면 이건 국민하고 효력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행한 어떤 조치가 여기에 맞게 됐다 그래서 적법이고 여기에 안 맞게 됐다 그래서 위법이고, 이거 국민한테 행한 조치 위법적법 판단하는 기준이 안 돼요. 이거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래야 그게 위법한 조치인지 적법한 조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1번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응? 첫째, 이 처분 기준은 그때 이 처분 기준은 뭐야? 행정규칙이라고. 응? 성질이. 그럼 행정규칙에 맞게 했다 그래서 적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처분 기준에 적합하게 됐다 그래서 곧바로 적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응? 반대로 그 처분 기준에 안 맞게 됐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바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위법적법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응? 1번 맞고, 2번은 무슨 단어 연결해야 돼? 응?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나왔지. 시행령. 처분 기준 정했지? 뭐라고? 성질. 법규명령이다. 국민하고 효력 있는 대외적 구속력 갖는 법이다. 맞잖아. 그 다음에 3번. 어느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고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가능한 어떻게 해야 돼? 응? 쉽사리 무효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효력 있는 거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 응? 맞고. 4번은 첫째 줄 재정 미비.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대.
그러면 법 안 만든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재정 거기에 뭐 재정 미비 다른 말로 하면 행정입법 부작위잖아. 그리고 무슨 나라 나왔어? 부작위입법 확인 소송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그거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없는 건데 구제받을 수 있대잖아. 부작위법 확인 소송 제기가 허용 안 되는데 그걸 제기해서 구제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4번 틀렸잖아. 그러니까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그 다음에 23번. 오른쪽에 23번을 보니까 옳은 거 고르래요. 자, 1번. 첫째 끝에 입법 예고 나왔어요. 입법 예고. 입법 예고는 원래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면 국민한테 미리 법 확정 짓기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원칙적으로 40일 이상 예고해야 되잖아. 응? 근데 다 예고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관련이 있는 법을 예고하라는 거야. 응?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상관이 없거나 여기 또 1번 뭐야?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 밑줄이야. 상위법 단순한 집행을 위한 내용을 정할 때는 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하는 게 아니거든. 자, 상위법 단순한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정한데 뭐 그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든 총리령으로 정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중요한 건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이런 건 입법 예고 안 해도 돼요. 행정절차법에 입법 예고 제외 대상으로 돼 있어요. 응? 1번 맞아요. 자, 2번은 첫째 줄 끝에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은 허용되지 않나요? 응?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뭐 징역형, 벌금형 이런 거 형벌 주는 거 위임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일정한 조건하에 되잖아. 법률에서 무슨 행위라면 무슨 죄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 부과되는지 형벌의 종류, 형벌의 최고 한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놓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은 위임해도 된다는 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법률에서 어떤 형벌에 부과하는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건 하에서는 위임이 허용되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거든요. 허용되거든. 그래서 이번 틀렸고. 3번은 이제 두 개 단어 뭐뭐 찾아야 돼? 응? 제일 키워드 뭐 나왔어요? 내신 성적 산정 지치. 그럼 뭐 물어봐 맨날? 이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냐 아니냐? 응?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X. 4번 대법원 판결로 법규명령이 위헌 위법이라고 판명났대. 그럼 대법원은 누구한테 통보해야 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근데 여기 뭐야? 해당 부처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 장에게 X. 그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됐죠. 나온 거 계속 내는 거야. 응? 그래서 1번이 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5번을 볼까요? 25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헌법 107조가 소개됐죠? 헌법 107조에서 말하는 명령 규칙 속에 그 규칙이라는 단어 속에는 셋째 줄 지방자치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도 포함됩니다. 자, 2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거야. 응? 법규명령은 위헌 위법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끝에 그냥 법규성이 없는 순수한 행정규칙은 국민하고 효력받는 법이 아니라서 국민에 의한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응? 네, 맞아요. 이번도. 자, 3번. 자, 첫째 끝에
대법원에 의해서 법규명령이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대요. 응? 즉 명령이, 즉 법규명령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응? 그러면 그 법규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바로 무효가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제기된 소송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거부되는 건가? 응?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당의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두째 줄, 셋째 줄이 반대로 돼 있어요. 당의 사건에 한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일 뿐, 예? 일반적으로 효력상실,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응? 반대로 돼서 3번이 쓰고, 4번은 첫째 끝에 뭐야? 법규명령이 위법이라고 되면 판결이 났대. 법규명령이 위법, 하자가 있다 판결 나면 어떻게 돼요?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그냥 다 무효만 있어요. 응? 이 중대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은 정도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 이거는 법 집행행위인 행정행위에만 그런 논리가 적용되고, 법은 하자 있으면 그냥 다 무효예요. 응?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야? 취소 사유가 아니라 그냥 무효예요. 다 무효.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응?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4번은 이거예요. 자, 여기 4번의 전제가, 자, 어떤 대통령령이 있다고 치자. 법규명령. 대통령령이 있고, 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 집행하는 행위, 집행행위. 즉, 처분이 행해졌어. 집행행위인 처분이 A한테 행해졌어. 그런데 집행행위가 있고 난 후 이후에, 이 집행행위 있고 난 이후에 이 대통령령이 대법원에서 위법, 무효로 판정 났어. 위법으로 무효라고 판정이 났어. 이후에 이러면 위법, 무효 판정 나면 이 앞서 행해졌던 이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이 처분은 하자가 있는 거로 봅니다. 하자 있는 처분이 되지만, 하자 정도는 이 처분의 위법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이 행해질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아직 위법 무효로 판정나기 이전이에요. 따라서 하자가 있는데 이 처분은 하자가 명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보고. 다만 하자가 중대하다. 따라서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아서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줄에 당의 처분이죠. 처분. 둘째 줄 끝에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 법은 무효로 판정이 났지만 그 법을 집행한 처분은 취소 사유. 자, 정답은 1번이 답이, 아니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까지 하고 잠깐 칠까요? 27번을 보니까 사례형 문제가 있어. 자, 틀린 거 오라 그랬지? 자, A도 B군에서 식품 적개 오바라는 갑업자는 청소년에게 술 팔다 적발. 근데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술 판 업자에게 6개월 이내에서 영업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재량으로 규정해놨네? 그죠? 규정해놓고, 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1차 위반했을 때 처분 영업정지 2개월로 하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군수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 이 문장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넷째 줄이네요. 넷째 줄에 법 이름에 뭐가 붙었어? 시행규칙이 붙었죠?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 정해놨네. 처분 기준.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서 처분 기준은 행정조직내용법인 행정규칙인가요?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인가요? 응? 법규명령 아니죠? 행정규칙이야. 시행규칙으로 정한, 불용으로 정한 처분 기준 행정규칙이죠? 이 행정규칙에
때로 했다 그래서 족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위반했다 해서 그것만으로 위법되는 건 아니고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에 위반했느냐가 기준이에요. 응? 자, 일단 1번 질문 어떻게 할까? 상대방 갑은 군수가 행한 영업정지 처분에 승복 못하면 A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 문제 없어요. 전혀. 응? 그리고 2번 행정심판 반드시 소송하기에 앞서 거쳐야 되는 거 의무사항 아니에요. 원칙은 안 거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1, 2번 다 받고. 자, 3번은 어떻게 돼요? 응? 3번이 정답이야. 첫째 줄 뭐라고 그랬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 잘 봐요. 시행규칙으로 만들었잖아. 시행규칙은 부령. 응? 부령 형식이에요. 부령이면 이게 원래는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규명령의 형식이야. 법규명령의 형식. 응? 형식은 그래서 거기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그 행정규칙이란 말 X야. 행정규칙의 형식은 뭐뭐 훈령, 고시, 예규, 지침 이렇게 명칭 달고 만들어야 그 행정규칙 형식이지. 이건 시행규칙 형식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이 아니라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응? 법규명령의 형식. 그리고 콤마 뒤에 문장은 다 틀렸어요. 이거는 법령 보충규칙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행정규칙입니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 있잖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이 됐으나 법규명령의 형식이나 응? 형식이지만 그 내용과 성질은 뭐야?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 응?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재량 준칙을 정해놓은 데 불과. 처리 준칙 정한 데 불과하다. 데 불과. 따라서 뭐야 이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와야 되는데 X. 그죠? 4번은 당연한 얘기. 갑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심사했더니 재량권 일탈남용. 재량권 일탈남용이 위법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는 거지 뭐.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화장실 갔다 올까요? 이어하기 조금 그러면? 응? 아니면 이어할까? 그죠? 이어서 해요? 그래서 이어서 해서 빨리 끝냅시다.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28번을 풀어봅시다. 28번. 옳은 거 오라 그랬지? 야, 이제 남은 거 떠났다. 1번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 소급하여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법규명령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가 아니라 근거가 부여된 그때부터. 그죠? 응? 그때부터 유효죠? X. 맨날 틀리게 나는 부분이 있지? 그러면 2번은 자,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이 상위법에서 뭐 정해라 위임 근거 규정은 없지만 상위법에 정해진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경우라든지 상위법 해석상 가능한 걸 정한 데 불과하다면 어떻게 돼? 응? 상위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몇 번 나왔지? 응, 2번 맞고. 자, 3번은 무슨 나라고 나왔지? 입법 부작위. 그러면 뭐는 안 되지? 입법 부작위 돼서 행정소송은 안 되지.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대상은 안 되지. 그런데 법을 안 만들어주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갖고 내가 피해 입은 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응? 안 되는 건 행정소송이 안 되는 거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왜 손해배상도 안 된대?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안 된대. 국가배상 책임, 즉 손해배상은 인정돼요. 될 수 있어요. 요건만 맞으면. 응?
그래서 3번도 X.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돼?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되는, 자, 법률에 대해서 유형결정 나눴대. 응? 그러면 헌법이 있고, 아까도 공부했네.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위임을 받아 위임 명령이 있는데, 만들어둔 위임 명령이 있는데, 이 법률이 위헌으로 판정나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럼 위임받아 제정된 위임 명령은 위임한 상위법이 없어졌잖아. 존립 근거가 없으니까 위임 명령도 자동으로 소멸해. 자동으로 소멸. 여기서 별도의 폐지행위 있어야 X. 별도의 폐지행위 필요 없어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2번만 답이 됐죠. 자, 29번은 조금 보충 설명을 해야 된다. 29번은 입법 부작인데 1번 우리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뭔가 법률에서 법률 시행하기 위해서 뭘 제정이라 그러면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지. 응? 헌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맞고. 2번도 문제 없어요. 법치행정 위반이 되는 거지. 만들라고 의무가 부여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입법 부작위로서 위헌 위법이란 말이야. 응? 4번이 정확히 틀렸지? 또 나왔죠? 행정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 맨날 나오고. 3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입법 부작위라는 걸 넓게 보면, 행정 입법 부작위라는 게 넓게 보면 행정위원회 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는 거, 이걸 진정 입법 부작위라고 해. 응? 이거하고 만들어 놓기는 만들었는데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거, 불충분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넓게 입법 부작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좁게 말하면 한 글자도 안 만들어 놓은 경우 진정 입법 부작위면을 입법 부작위라고 좁게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렇다면 3번은 행정위원회 법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불충분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경우는 좁게 말하면 그건 행정 입법 부작위에서 제외, 넓게 말하면 그것도 포함하고. 응?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야. 응? 근데 명확하게 틀린 거는 4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문제는 30번. 30번도 봅시다. 틀린 거 고르라 했지? 자, 1번 고시로 정해놨대. 뭐뭐 고시. 근데 자, 가만히 보세요. 행정위원이 만들어 놓기는 뭐뭐 고시라는 명칭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뭐라 그랬어? 상위법의 수권, 상위법으로부터 권한 부여받았대요. 응? 그리고 내용, 상위법의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 정해놨대. 아, 이런 말이 딱 뜨면 이거는 고시라고 만들어놨어도 상위법에서부터 권한받아서 상위법의 내용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면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부르고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이 된단 말이야. 응? 아니, 그냥 단어가 다 보여줘. 네. 2번 X. 행정규칙 나왔어. 응?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만든 자는 안 따라도 돼요. 조직 내부에서. 응?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인데 원래 장관이 뭐뭐 이렇게 업무 처리 기준 정해지 장관은 지는 안 따라도 돼. 밑에 하급 기관들만 따르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 그러니까 제정자는, 응? 제정자는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급 기관만 구속되지. 그래서 5가 된 거야. 응? 제정한 행정기관. 그러니까 줄여. 제정자는 지가 만들어놓은 행정규칙에 구속받지 않는다. 응? 하급 기관만 구속한다. 그래서 그걸 일면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응? 국민한테는 물론 구속하는 힘이 없고 행정조직 내에서도 만든 자는 구속 안 하고, 응? 2번 맞고 하급 기관만 구속한다. 자, 3번은 뭐 나왔어? 국립대학 입학고사 요강. 맨날 나오는 거. 이거 뭐 낸다 그랬어?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 대상되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한다. 여기는 줄여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네, 틀렸죠? 자, 4번은 행정조직 내에서 일반적인 처분 절차를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이건 일반적인 행정규칙입니다. 순수한 행정규칙은 국민하고 사이에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조직 내부에서의 업무 처리 절차 정한 것 뿐이죠. 응? 좋고, 그 다음에 31번은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32번 기본에 속하는 거니까 볼게요. 32번 옳은 거 고르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7급 이상 문제가 되는데 2번 옳은 거 1번 맞나요? 이 질문은 맨날 누구한테 통보해야 되냐 그거만 묻는 거야. 행안부 장관. 응? 맞네요. 네, 2번은 어떤 행위를 하면 죄가 된다. 처벌받는 죄가 된다. 이거 위임하려면 어떻게 돼?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허용 안 돼요. 응? 그래서 포괄적, 추상적으로 위임하는 건 불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됩니다. 응? 3번은 익숙하잖아 이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 정해놓으면 뭐로 본다고?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본다고. 행정규칙 X. 그 다음에 4번 상위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는 데 불과하다면 기존의 집행명령은 효력 유지. 응? 실효가 아니지. 당연히 실효가 아니라 효력 유지된다. 응? 5번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행정규칙은 법률로부터 만들어라고 권한 받을 필요 없어요. 알아서 행정부가 알아서 만드는 거야.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없어도 알아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응?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새로 만드는 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 만드는 거 있지? 그런 거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행정규칙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네. 자 34번을 좀 보도록 할까요? 34번을 보면 틀린 거 오라 그랬죠? 야 근데 박스 하나 보니까 엄청 길어.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어. 핵심은 뭐냐면 자 이게 중간쯤에 그 5째 줄, 6째 줄, 6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응? 또 고시된, 고시를 묻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법 명칭이 밑에 나왔나? 예, 고시, 응? 행정기관이 보건복지관이 무슨 고시라고 해서 무슨 어떤 약은, 어떤 제약회사가 만든 약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이고, 어떤 건 보험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약이고,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이라도 약값의 몇 프로까지만 보험을 적용해주고 뭐 이런 걸 정한, 그런 기준을 정한 법이야. 보건복지부 고시. 응?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뭘 정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무무무무 고시 이런 말이 뜨면, 이런 말이 뜨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처분이다. 처분으로 인정한다. 응?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지문 1번을 바로 봐요. 자, 처분 1번 키워드 고시. 행정위원회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응? 그러면 첫째 줄 읽어봐. 행정위원회 뭐뭐 고시라고 정해놨는데 내용이, 그 정해놓은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갖을 때는 그건 법의 성격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는 조직 내법의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특히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다른 집행행위 없이도 그 고시로 정한 내용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뭔가 변동 효과를 갖는다면 뭐라고? 처분에 해당. 자, 그러면 키워드 고시, 집행행위 없이,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처분에 해당. 고시, 집행행위 없이도 어쩌고저쩌고 처분에 해당. 처분에 해당하면 바로 소송 대상이 되는 거야. 행정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번
이 사건 고시라고 했는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어떤 약이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약이고 뭐 이런 걸 정해놓은 고시야. 응? 그래서 1번에 의해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사건 고시 제목 옆에 이 사건 고시가 뭐냐면 보건복지부 고시라고 생각해. 응? 보건복지부 고시. 응? 앞으로 시험 문제 보건복지부가 뭐 고시 뭐 장관이 뭐 고시라고 정했다 그러면 다 처분이라고 풀라고 문제를. 응? 네. 그래서 처분에 해당. 그지? 응. 자, 3번은 이제 행정소송에서 연결되는 거지. 네. 뭐 문제 없고. 응. 아, 4번이 좀 어려워. 4번이 고시의 효력 발생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보아. 그로부터 1년 이내. 여기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 고시의 효력 발생일. 효력 발생일 이꼬로 고시가 효력 발생한 날 이꼬로 뭐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응? 안 날이 됩니다. 있음을 안 날이 됩니다. 응? 안 날이고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응?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날이고 이날부터 안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즉, 이 고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고시 공고하는 처분할 때는 고시가 효력 발생하는 날이 모든 사람이 다 안날로 간주.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 섞었죠. 행정입법만 낸 게 아니고 응? 여러 가지를 소송까지 다 섞어서 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36번으로 갑니다. 36번.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응? 자, 옳은 거는 1번. 익숙하다.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있어갖고 적법하게 제정된 위임 명령이라도 나중에 상위법이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응? 소급하여가 아니고 그때부터 무효. 이런 문장이 맨날 보기야. 언제부터 시점? 응? 2번은 지금 헌법 여기야. 헌법 법률 위임명령 이렇게 있는데 법률이 위헌 결정 내서 없어진대. 그럼 어떻게 돼? 응? 그 위임받아 만들어놨던 위임명령도 존립 근거가 없어지니까 자동으로 같이 소멸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번이 맞는 거고 3번 어디가 틀렸어 그러면? 응? 이거 1번하고 또 반대로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잖아. 응? 그렇지?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데 유효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지? 네, 4번은 자, 첫째 줄에 뭐야? 전부 재임, 다른 말로 전면적 재임은 금지되는 거 맞지? 하지만 위임받은 거 대강 정하고 세부사항을 재임하는 거 이건 가능한데 이것조차 안 된다 그러잖아. 응? 첫째 줄에 전면적 재임은 금지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둘째 줄하고는 구별해야 되는 거야. 전면적 재임은 위임받은 사항 하나도 안 정하고 그대로 재임하는 거고 이건 안 돼. 하지만 둘째 줄 위임받은 사항 중 특정 사항 범위를 정해, 일단 대강 정해놓고 특정 사항 범위를 정해서 다시 재임하. 이건 허용되는데 둘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틀리게 만들어놨죠. 응? 그래서 X. 그건 위헌 아니에요. 허용되는 거야. 위임. 그러니까 첫째 줄 전면적 재임 금지는 맞아요. 하지 그거하고 대강의 사항을 일단 위임받는 사항 대강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하 다시 재임하는 거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건데 그것마저 허용 안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응? 그래서 X가 됐고 예. 그 다음에 5번은 뭘 말하는 거야? 조례인데 집행행위 없이도 그럼 뭐야? 처분에 해당하는 조례. 응? 처분적 조례. 그죠?
다음에 쉬운 얘기니까 그 다음에는 38번 볼까요? 38번 행정규칙 틀린 거 1번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는 법입니다. 응? 행정규칙이라고 우리가 파악하는 성질 파악하는 법은 그 다음에 2번 근데 행정규칙 중에 재량준칙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 구속을 받게 되고 그럴 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2번 맞고 3번 이게 3번도 맞죠? 행정규칙 제정하는 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응? 그래서 상위법으로부터 권한이 주어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수권 내지 위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됐는데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 못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규칙은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 행정규칙 위법적법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 아니다. 행정규칙에서 정한 거 안 따랐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지 않는데 그 위법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틀린 거죠. 응? 자, 그래서 이제 답이고 그 다음에 39번도 볼까요? 39번 이제 익숙한 거 나왔다. 틀린 거 보라는데 1번 어때? 고시 상위법령의 수권 상위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해놓음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응?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이 된다. 응? 1번 O 2번 아까 읽었다가 다 나왔다. 종합판이다.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그러면 행정규칙 시행규칙으로 정해놔야 돼. 지멋대로 고시로 정해놨다면 그건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상위법에 위반되게 만든 거라. 응? 그래서 2번 맞고 3번은 두 번째 줄 이런 내용을 정한 이른바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이 안 된다. 응?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주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지니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데 대외적 구속력도 갖는다. 그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은 행정절차법 규정입니다. 응? 원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제정할 때는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돼 있고, 그지? 특히 이제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고 법제처 심사 요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를 안 거치고 법제처 심사 들어가면 법제처는 입법 예고를 거치고 신청하세요라고 하거나 법제청이 직접 국민에게 예고할 수 있다고 행정절차법이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자 40번도 좀 공부를 해야 돼. 40번을 보면 틀린 거 오라는데 1번 질문 어때요? 자,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어떤 법집행위, 처분의 근거가 행정조직 내법인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밑줄.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응? 셋째 줄. 상대방의 권리음에 직접 영향 주는 행위라면 결론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응? 어떤 법집행조치의 근거가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다는 행위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 본다. 대표적인 예 공무원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죠? 불문경고조치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예야. 불문경고조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 1번 맞고 2번은 이건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지. 응? 재량준칙 뭐야? 첫째 끝에 행정관행 둘째 줄 평등원칙이나 신뢰보원칙 셋째 줄 그쪽에 자기구속 그 다음에 마지막 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재량준칙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접 위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법원칙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법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3번은 뭐 길기만 하지 뭐 특별한 건 없고 읽고 이해하고 4번이 좀 어렵습니다. 4번은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자 4번을 보면
처치 끝에 시행령 나오지? 응? 그 다음에 뭐 정해놨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처분 기준. 응? 그럼 성질이 뭐겠어? 이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 법규 명령. 근데 여기서 뭐 위반하면 얼마, 뭐 위반하면 얼마 이렇게 부과하도록 정해놨대. 근데 이거는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게 아니야. 응? 딱 위반행위 얼마 그러면 그 얼마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아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뭐 과징금 처분 기준 정해놓은 거 있지. 이거는 뭐 위반하면 한도 얼마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부과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라면 이건 그거하고 정반대야. 고정된 액수 부과하라고 정해놨다는 거야. 이거 구별해서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거는 행정기관에게 얼마 부과할지 재량이 없어요. 그냥 법이 정한 고정된 액수만 부과하게 돼 있는 거라고 된 거야. 그래서 재량권이 없어요. 응? 둘째 주부터 틀렸지. 상한을 정하는 데 불과한 게 아니야. 딱 고정금액 부과라고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행정기관에게는 재량이 없다. 이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자, 우리 41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또 소송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응?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면, 자, 문항이 갑은 숙박업 영업자로서 청소년에 대해서 이성 훈숙을 허용했단 말이야. 이거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정한 별표 7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했다. 근데 갑은 영업정지에 승복 못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2달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다 지나버렸다. 응? 옳은 걸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자, 첫 번째 표 나오죠? 응? 첫 번째 표에 법 이름이 나와 있죠? 응? 첫 번째 표에 첫째 줄 법 이름 뭐라고 써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응? 시행규칙. 거기서 뭐 정해놨대요? 응? 뭐 위반하면 영업정지 몇 개월 이거 기준 정해놨잖아. 처분 기준. 그럼 이거 성질 뭐야? 불용으로 정한 처분 기준. 성질 뭐라고?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응? 행정규칙. 일단 이걸 알고 가야지. 불용으로 정한 처분 기준. 대법원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본단 말이야. 일단 행정규칙.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소송 파트에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거 있죠? 자, 여기 보면 A한테 2달 영업정지 처분했어. 그런데 이미 2달 다 지나버렸어요. 경과. 2달 경과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영업정지 기간 다 지난 뒤에는, 자,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다 끝나버렸어. 이거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소의 이익이 있다 없다? 이미 영업정지 기간 다 끝나버렸는데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 소의 이익이란 건 없다. 응? 이게 원칙이야. 하지만 예외. 뭐라고 돼 있어? 한 번 영업정지 받은 게 전력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위반하면 두 번째 위반이 돼버려서 더 가중된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된 제재, 가중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거예요.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때는 뭐가 된다고? 소의 이익이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법 위반하면 오른쪽에 뭐라 그래 있어? 처분 기준에 1회 위반하면 2달 영업정지. 그지?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지? 그지? 표에서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2월, 응?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더 점점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중된 제재를 가한다는 거야. 가중된 제재를 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났더라도 어떻게 돼?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취소받아야 영업정지 받은 전력이 없어져요. 그래야 다음번에 위반했을 때 2차 위반이 아니게 돼서 1차 위반이 돼가지고 2달 받죠. 안 없애면 다음번에 위반하면 2차 위반이 돼서 또 3개월 영업정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바로 이거야, 이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갖다 말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원칙은 경과하면 이거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없어.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이 없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거 취소 안 받아놓으면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받아 놓지 않으면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이때는 소외이익이 있어서 소송을 허락합니다. 응? 요걸 알아둬야 돼. 그러면 표를 봐요. 두 번째 기억법. 기억 틀렸죠? 이거 보면 지금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제재를 가하게 돼 있잖아. 그럼 영업정지 기간 2달이 지났지만 가중된 제재를 받게끔 돼 있어요. 이렇다면 어떻게 돼? 기억법은 어떻게 써야 돼? 응? 영업정지 기간의 경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상대방은 영업정지를 한번 받은 전력이 남아있게 됐고 따라서 어떻게 돼? 이거 취소 안 받으면 다음번에 위반하면 2차 위반이 돼서 더 무거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소외이익이 있다. 응? 그래서 기억 X가 됐어요. X 인정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어때요? 이거 여러분 지금 배운 거 아니야. 시행규칙으로 정한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일 뿐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 아니다. 니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디귿. 그러면 니은이 행정규칙이면 행정규칙대로 했다 그래서 바로 적법, 행정규칙대로 안 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바로 위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행정규칙은 국민에게 행한 조치가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아니잖아. 근데 디귿 뭐라 그랬어?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이냐 여부는 이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한 이 기준에 합치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요?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위법 여부는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을 위반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지. 행정규칙을 갖고 위법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디귿 틀렸고, 그죠? 그리고 리을은 소송 파트에서 이제 소외이익이 인정되느냐 여부는 가중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 그 가중된 제재를 정하고 있는 게 법률인지 법규명령인지 또는 행정규칙인지 이거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따라서 무관하다. 리을번에 상관없다. 응? 그 가중된 제재를 정한 법 규정이 행정규칙인지 법규명령인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에게 가중된 제재가 가해질 우려가 있느냐 이것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이 니은과 리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고, 자 변호사 시험에 따르면 왜 이렇게 길어? 자 42번 풀어보면 박스 안에 문장만 길지 판례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는 판례야. 그지? 자 우리가 키워드를 골라보자. 기억법. 셋째 줄부터가 핵심이야. 응? 그러니까 앞에는 셋째 줄 전에는 국회에서 행정기관으로 뭐 정해라. 그러면 행정기관은 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응? 하지만 셋째 줄에 뭐랬어? 하위 행정입법 제정 안 해도 상위법 규정만으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는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 그러면 하위 행정입법 만들어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놔도 입법 부작위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응? 셋째 줄을 기억번에 하위 행정입법 제정 없어도 상위법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이게 핵심이지. 이런 경우는 하위 행정을 입법을 해야 될 헌법적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인정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X가 된 거지. 응?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단어를 따라가 볼까? 첫째 줄. 상위 법령의 위임. 상위법에서 뭐 정하라고 위임을 했대. 행정기관에게 권한 줬지. 그리고 뭐야? 그 권한을 수임 권한을 받은 행정기관이 그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적, 그러니까 상위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적사항을 정했대.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상위법부터 권한을 받아서 상위법의 보충적인 내용을 정한 거라면, 응? 그런 걸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그러고,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된다. 이 얘기 써놓은 거잖아. 응?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명령이 되니까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응? 이런 얘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디귿은 이제 알지? 예시적이라는 단어. 응? 그래서 국회는 선택할 수도 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국회가 선택했대. 뭐로 정하라고? 행정위원회 뭐로 정하라고? 뭐뭐 고시로 정해라. 응? 뭐뭐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하더라도 그 고시나 훈령은 결국 상위법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 원칙과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응? 맞고. 자, 리을번의 핵심은 셋째 줄 끝에 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위임도 없는데 상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관이 부령 만들면서 멋대로 바꿔놨대. 변경한 경우. 이게 핵심이야. 응? 상위법에 위임도 없이 상위법이 정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관이 부령해서 변경해서 규정한 경우,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이런 부령은 조직 내부법이 행정규칙으로서 효력은 있을지 몰라도 국민에 대한 효력은 있을 수 없다. 응? 아까 나온 것들 나왔죠. 그치?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43번은 이제 여러 차례 한 거. 응? 너무 쉬워서. 그치? 자, 그냥 이거 빨리 체크하면 43번은 1번 어때요? 응? 틀렸어. 어디 틀렸어요? 소급하여. X, 그지? 그때부터. 2번 조그맣게 했네? 그지? 상위법 위임도 없는데 상위법이 정한 처분 요건을 불용해서 멋대로 변경해서 규정했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 없다. 응? 3번.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위임. 근데 멋대로 고시로 정해놨다면 그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응? 위임받은 형식대로 정해놔야 돼. 4번, 자치법적 사항 포괄적으로 위임 안 해도 된다. 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 응?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는 금지 적용 안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45번. 아유, 나온 거 또 나오고. 자, 45번 놔두고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네. 45, 46은 뭐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그 넘어가고, 예. 뒤에 47, 예. 47을 보도록 할까요? 47을 보면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키워드. 무슨 단어? 집행명령. 그 다음에 상위법 개정. 그러면 어떻게 돼? 결론. 효력 유지에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돼. 상위법이 없어지면 따라서 같이 효력이 소멸하지만 상위법이 개정된 상태로 남아있다면 뭐라고 해야 돼? 효력 유지합니다. 응? 그치? 상위법 개정, 효력 유지한다. 키워드 상위법 개정, 효력 가진다. 응? 효력 유지한다. 2번은 자, 고시로 정해놨다. 행정위원회 고시. 근데 뭐 없어도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의 권리에 직접 효력을 미친다면 그 고시는 처분에 해당한다. 고시, 집행행위 없이도 처분에 해당. 응? 그래서 아까 보건복지부 고시 그런 거 있었잖아. 응? 3번. 처분에 해당하니까 소송 대상이 된다는 말이 맞는 거지. 응?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야? 고시, 상위법 수권, 상위법 보충하는 기능. 이렇다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거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되는 건데, 근데 결정적인 또 단어가 나왔어요. 두 번째 줄.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또 중요한 힌트가 있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만든 거라면 그럼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응? 결정적 힌트가 그거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응? 응. 그 다음에 4번은 키워드는 재임이에요. 응? 재임 나오면 어떻게 재임하는 건 안 되지? 상위법이 뭐 정해라 위임한 걸 하나도 안 정하고 그대로 재임하는 건 안 되지만, 즉 전면적 재임 내지 전부 재임은 금지야. 응?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 된다고? 응? 일단 위임받은 상황 대강 정하고 그 중에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재임하는 거, 요건 허용된단 말이야. 응?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응. 야, 5번은 말만 길어. 입법 부작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거 아니야? 부작위 확인 소송 안 되잖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맨날 낸 거 또 내네. 응? 그래서 결정적으로 5번이 틀렸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입법 부작위 말하는 거예요. 응? 응. 그 다음에 자 48번도 나왔던 거 계속 나와서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응? 말만 길고. 자, 뒤에 또 가볼까요? 49번 볼까? 자, 49번에 기억번 틀렸는데 어디가 핵심이에요? 무슨 단어 보고 틀린 거 알아낼 수 있어? 아, 틀린 건 아닌데 맞는 건데 어디가 핵심이야? 두 번째, 셋째 줄.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정했다잖아. 응? 상위법이 정해라 한 범위를 벗어나서 정했대요. 그럼 그 국민에 대한 효력이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응? 그죠? 대외적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맞지? 니은은 국회는 행정기관에게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 정하라 할 때 꼭 대통령령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해라,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꼭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되나? 아니지. 국회는 선택할 수 있어. 고시로 정해라 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면 자, 니은번에 법률에서 입법상 있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사항에 관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대요. 그거 가능해. 국회가 어떤 형식으로 정하라고 선택할 수 있거든. 고시 형식으로 정해놨대. 그러면 행정기관은 고시 형식으로 위임받은 사항 정해놓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고, 그래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정해놓으면 그거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된다고. 근데 왜 니은번 어떻게 돼? 그거는 국회 입법 원칙에 위반된 거다. 아니다. 위반된 거 아니란 말이야. 고시는 위임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고시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 있어. 그래서 행정기관이 고시를 정해놨다면 그 정해놓은 내용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거는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인정되는데, 왜 국회 입법 원칙에 어긋나서 그 무효인 법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야. 틀렸다는 얘기지. 응? 그 다음에 디귿은 또 반대로 됐지. 여러 번 나왔다. 디귿은 첫째 줄에 국회가 아예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라 위임했으면 행정위원회는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놔야 되는데 지멋대로 고시로 정해놨다잖아. 반대로. 이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근데 있다 그랬잖아. 이거 그 뭐 권한을 준 상위법과 결합되어 이거 이 논리가 아니라고. 이건 지정된 형식으로 정해놔야 된다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했으면 시행규칙으로 정해놔야 돼요. 응? 지멋대로 고시로 정했다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는 없다. 기껏해야 조직 내부법만 될 뿐이다. 응? 그 다음에 리을은 뭐야? 법률에 위임받아 고시가 정해졌대. 그지? 그런데 위임한 법률이 위헌 결정 나서 무효가 돼버리면, 상위 법률 없어지면 그의 위임받아 만들어놓은 고시도 같이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거지. 존립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50번 같은 건 좀 어렵겠다. 그죠? 근데 이게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이거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생략하고 뭐야, 시간이 다 돼가나? 예. 거의 다 오긴 왔는데, 그죠? 다 왔구나. 예. 자, 132쪽에 보세요. 132쪽 거꾸로 가보자. 60번 문제 봐. 제일 마지막 문제. 60번을 보면 법령부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질문을 했죠? 그 말 자체가 물음이 뭐야? 그냥 뜻을 이해해보면. 상위 법령에서 행정기관에게 고시나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한 거야. 그래서 행정기관이 고시나 훈령으로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하고 그 위임된 사항을 보충하는 내용을 정했다면 그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이 된다. 이걸 법령부충적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 아까도 나왔지? 응? 법 이름 뭐 나왔어?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근데 이거 첫째 줄에 뭐 나왔어? 훈령 형식으로 만들었다. 훈령. 근데 내용은 뭐야? 두 번째 줄 상위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만들었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 만들었고 정해놓은 내용 상위법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 갖는데. 응?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돼? 결론이 정하라고 권한을 위한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법규명령이 된다. 응? 자연스러운 결론 아니야. 이게 계속 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둘째 줄 끝에 2번에 의회, 즉 국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임받은 해당 기관이 법을 제정할 권한을 갖게 되고, 국회가 위임을 해줬으니까 위임받은 행정기관은 법을 만들 권한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입법자가 결정적으로 입법자인 국회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응? 아니 꼭 시행령으로 정해라,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고시로 정해라, 훈령으로 정해라 할 수도 있다고. 입법자가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 2번 틀린 거야.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응? 국회는 선택할 수 있다. 응? 그래서 3번, 2번하고 3번이 이 짝을 이룬 건데 3번, 국회는 선택을 했어. 뭐라고 선택했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하지 않고 고시로 정해라, 훈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라고 위임할 수도 있다. 응? 3번 맞고. 4번은 말만 길어. 넷째 줄 끝에 익숙한 문장 뭐라고 했어? 상위법에서 뭐로 정하라 그랬대? 이제 뭐 하도 나와서, 그지?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랬으면 행정기관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돼. 그지? 근데 멋대로 고시 형식으로 정했다 그러지? 그럼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 응? 그게 나오는 거죠. 그지? 그리고 쉬운 문제로 59번은 갑은 청소년에게 술 팔았던 이유로 구청장에게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받았다. 갑은 처음으로 단속된 사람이었다. 응? 자,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문장 속에서 보면 식품위생법 법률조항이 뭐라고 써있대? 두 번째 줄에 6개월 이내에서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하여야 한다 아니잖아. 기속행위 아니에요. 재량행위예요. 영업정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또 영업정지 하기로 해도 6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 선택할 재량도 있어요. 그래서 1번 X. 2번은 뭐 물어보고 있어? 지금 처분 기준 정했는데 뭐로 정해놨어요? 시행규칙. 응? 그럼 뭐로 봐? 대법원. 행정규칙으로 보잖아. 시행령으로 정해놓으면 법규명령으로 보지만, 그지? 시행규칙으로 처분기준 정해놓으면 뭐로 본다고? 행정규칙. 그거 틀렸잖아. 법규명령이라 했으니까. 응? 그 다음에 3번은
구청장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가중하거나 또는 감경할 여지가 없다? 이거 재량이지. 응? 이 사람 처음 위반인데다가, 그지? 여기 처음 위반이라 했어. 처음으로 단속된 사람. 처음 위반한 사람인데다가 또 이게 뭐야? 이게 청소년인지 아닌지 외모가 아주 애매한, 외모가 한 40대 중반의 외모를 갖고 있어서 청소년하고 전혀 의심도 안 하고 술 팔았는데 나중에 그 청소년이 술 먹고 누구랑 싸웠다가 시비 붙어서 경찰에 조사하다 보니까 18세더라. 응? 이래가지고 이제 발견, 이제 뒷조사가 돼가지고 청소년이 술 팔았다고 인정받았다. 그러면 이거 청소년의 외모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신분증 검사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술 팔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됐다면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감경해줄 여지가 있는 거지. 응? 근데 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대. 그래서 틀렸고. 응? 4번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면 이게 뭐야? 평등원칙 위반 내지 신뢰보원칙 위반, 과거 사례에 대한 신뢰 위반,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 대부분 다 했던 걸 많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 나와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 대체로 했네요. 응?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행정입법까지 그 문제풀이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행정행위 행정행위가 이게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영역이죠. 여기서 한 3문제에서 5문제가량 나오는데 행정행위 파트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를 좀 사전 지식으로 좀 갖고 와야 돼.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대강 틀은 내기를 할 테지만 이제 실제 문제를 풀면서 또 관련된 설명을 좀 곁들여서 이렇게 가야지 앞에 이론을 먼저 오전을 막 하고 오후에만 문제 푸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좀 곁들여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오전부터. 그래서 혹시나 이론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좀 동영상 있어. 동영상 그 소개 들었죠? 그거로 먼저 사전에 좀 공부하고 오면 좋겠어. 공부 안 하고 와도 문제를 풀면서 어차피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문제를 몇 번 들으면 또 한 절반쯤은 이해가 돼요. 어차피 해야 될 과정이거든. 그렇게 좀 과정을 그렇게 거쳐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풀이 과정이 주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문제 위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지나고 나면 이 뒷부분에 여러분 행정법 교재 2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정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 명절 잘 세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